홍선재 교수의 초콜릿 TV 오늘 5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가장 대전에 핫한 게 또 이 LNG 발전소가 지금 됐어요. 네. 이제 야구장은 끝났고 LNG 발전소가 됐는데 이게 또 시끄러워요. 야구장 사태로 끝나야 되는데 네. 제2의 야구장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걱정과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즉 야구장의 그 의사결정 과정에 행태가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 네. 이 LNG 발전소를 짓는 데 있어서도 네. 결국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이면서 이런 과정들로 또 거쳐서 결국엔 나중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네. 아니면 또 뭐 사업 포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LNG 발전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예. 저도 이게 갑자기 네. 나타난 이슈죠. 예. 그래서 좀 찾아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네. 보면 첫째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TV가 초콜릿 TV였습니다. 네, 그렇죠. 에너지 주는 네. TV. 네,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네, 허태정 네. 시장님에게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독재라도 좀 해? 저는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장님. 세게 가랍니다. 네. 추진력이 중요하다. 음. 대전은 지금까지 한 10여 년, 20여 년간에 네. 걸쳐서 대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그냥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하려다가 또 반대하면 또 빼고. 대전 시장님들이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인품이 좋고 예. 또한 많은 소통을 더 이렇게 강점으로 내세우시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 마음이 좋은데 이를 통해서 네. 시민들의 그 경제와 행복을 높여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되지 않고 예. 사람 좋은 사람으로 끝난다. 이거는 그래요. 공적인 네. 공인으로서 어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엊그제도 역대 시장님들이 모이셨다고 하는데 네. 다들 보면은 순에 터져갖고 네. 어디 가서 뭘 싸워서 가져오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야, 옛날 93년도 엑스포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다 나갔어요. 아, 맞아.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우리 류호진 크리에이터님께서 말씀을 벌써 해주셨으니까 예. 그 이어서 하면 며칠 전에 현재 허태정 대전시장님이 예. 전직 시장님들을 모시고 예. 그분들 기분 좋게 해주는 뭐 사진집인가 예, 자기 뭐 업적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사진집을 했다고 하는데 예. 말들이 많아요. 왜? 다 오신 분이 권선택 전 시장님과 영홍철 전 시장님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네, 아니 민주당 출신 시장님 즉 이 아. 편향 행보가 굉장히 예.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박성현 시장도 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박성현- 온 거 아니야? 뭐 제가 자초지종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박성현 시장과 이제 민선 이후에 예. 홍선기 홍선기 시장과 전 박성현 시장 그러니까 진영적으로 네. 한국당 진영에 내지는 보수 진영에 예. 이렇게 계시던 분은 4분 중에서 2분이 안 왔어요. 어... 2분만 가지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첫째 예. 이렇게 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더 그렇게 모셔야 그림이 좋고 그림이 글쎄 한 번이라도 말이에요. 더 와야지 글쎄 말이에요. 이게 조금- 그림이 되지 그래야 네. 화합하고 전직 시장으로서 정파를 초월해서 협조한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림에 두 예, 분만 결론의 이렇게 해서 그림은 안 좋은데 그렇다고 허태정 시장이 야 거기 뭐 바쁠 때 일부러 날 잡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는 했겠죠. 내가 보기에는 네. 박성현 시장이 피치 못하게 뭔가 다른 약속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난 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예. 홍선기 시장님은 연세 본인의 때문에. 가치관이 아니 연세 때문에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런가? 다른 차원이 같고요. 예. 작년에 예. 박성현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예. 그 직전에 홍선기 시장님이 격려 방문을 다녀가셨더라고요. 아이 그건 그런 거 뭐 보면 옛날에 데리고 있던 뭐 어. 직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연세가 음. 지금 뭐 거동을 못 하실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분의 가치관이 자기는 이제 시장을 그만뒀으면 여기에서 자기가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그 이전부터 여기 인연을 거의 끊으신 것 같더라고요. 딱.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 자신의 예. 가치관에 의해서 안 오신다 좋아요. 그러나
박성효 시장님은 여기서 또 앞으로도 더 하실 역할도 있으시고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부딪히겠죠. 당연히 그 시장으로서의 경험도 같이 공유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인데 예. 이게 자, 로비 일학이라고요. 예, 그것뿐만 예, 아니라 예. 이 LNG 발전소 예. 이 유치와 관련해서도 3월 초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하고 허태정 시장님이 당정 협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저는 뭐 언론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박병석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해서 민주당 의원님만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대요. 아,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없을 때 네. 아니 왜 같이 모셔다가 얘기를 해야지 왜 여기 4명만 모셔요? 먼저 살짝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하셨나 봐. 아이고 참 아니 중요한 거는 돈 따오고 할 사람은 자유한국당의 이장 의원인데 아니 뭐 이장 의원님만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정책위 의장이신 정영기 의원님 계시고 그렇죠. 아유 그러네. 야당에서 또 이빨을 세게 던져야지 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대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예. 허태정 시장님이 당연히 협조를 요청하고 협치 같이 가야 되는데 예. 거기에 있어서 어떤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은 공적으로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 공적인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내 진영이라고 해서 거기만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한다면 이미 언론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아, 국회의원의 협조는 필요 없는가 보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타 통과해야 돼. 이거 만약에 이걸 끌고 네. 오려면은 네. 앞으로도 할 일이 꽤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시장님이 예.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나는 돌파력이 있고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도 다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자신만만이신지는 제가 잘 또 모르겠지만 하나는 국회의원들한테 그럼 설명을 아무튼 반쪽 설명을 했는데 주민 설명회도 의외로 많이 안 됐어요 이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 예. 장종태 서구청장님이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님도 김인식 의원. 네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허태정 시장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예. 제가 존경하는 소통과, 허태정 시장님의 예. 소통과 예. 젊은 것도 친화력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이 이렇게 평소에 힘을 받아서 네. 한 몸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조차 반대를 하고 계시면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추진력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실 저는 강력한 추진력 이래서 예. 현재와 같은 이 대전시정이 계속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아까 유호진 예. 크리에이터님도 민선 대전시장이 민선이 시작된 이후에 대전에서 예. 커다란 굵직한 사업이 성공돼서 하는 게 엑스포 이외에는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다. 다 뺏겼어요. 네,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전직 시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예. 보세요. 한국과학기술은 카이스트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예. 크게 하나 있었는데 울산에 과기원이 생겼죠. 대구에도 대구 카이스트가 생겼죠. 광주에도 카이스트가 다 생겨서 생겼어요. 다 빠져나와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시장님 그 당시에 시장님들 머리띠 두르고 데모라도 하셨나? 아. 국회의원 대전 국회의원들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고 누웠느냐? 그분들은 야금야금해서 이거 다 빼갔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고속전철도 여기가 지하화하고 하는데 어떤 시장님은 그거 지하화하는 거 대신 슬쩍 받아서 어디 네. 동네에 뭐 이렇게 좀 밥값 나눠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썼어요. 그 5천억을. 그 바람에 도시 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은 예. 20년 전에 오신 분들이 그래요. 똑같다고. 똑같다고. 예. 부산이나 대구는 죽는다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예. 가보면 깜짝 놀래요. 몇 년 전에 갔다 가면 스카이라인이 변해서 그러니까. 네, 못 찾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은 이 도시 자체가 부산도 그렇고 입체화돼 있고 네. 그냥 바닷가에 길이 나고 말이야. 네. 이쪽에 보니까 해운대 쪽에 막 빌딩에 50층짜리가 쫙쫙 서 있는 거. 아니 부산에 깜짝 갑자기 놀래. 가신 분들이 그래요. 예. 아니 홍콩 왔네. 이야 맞아요. 홍콩이라고 홍콩처럼 예.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그래서 허태정 시장님은 저는 허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되셨으니까 예. 성공한 시장으로 남으시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되는 건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대구에도 똑같이 동대구역에 가서 보면 우리가 철도 중심지는 그 이전에 대전 교통 중심지에서 대전역 또 이 어쨌든 이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예. 동대구역에 가서 보신 분들이 지금 깜짝 놀래요. 엄청나게 변했고 지하에 지상에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가 거기에 백화점 그 옆에 쇼핑센터 지하로 해서 이런 환승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전만 위에 덩그러니 공사 건물 2개 있고 그 옆에 완전히 50년대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요. 이거 가지고 네가 해라. 이거 뭐 그 친구 영화에 나오는 네가 해라 서로 네가 해라 이런 거꾸로 님비 현상 이런 걸 벌어지는 걸 볼 때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전이 계속 잘 발전하고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 같은 데는 정체되는데 그래도 대전은 발전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는 보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는 야 진짜 타도시 비교하면은 이 속 터져요. 그래서 추진력 저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추진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는 뭐 잘 모르고 보도에 의해서 보니까 이 발전소를 짓게 되면 LNG 발전소를 짓게 되면 약 10만 대 자동차 배기가스가 그렇죠. 10만 대의 자동차 배기가스가 배출된다라고 하는데 첫째 의문이요. 이게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무슨 토론회인가 발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첫째 그거를 이제 시에서 잘 확인을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은 아마 이걸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팀을 짜서 준비를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있었겠죠. 그러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해서 사인을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하셨다고 하면 좀 무능하다 뭐 이런 비난을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시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또 알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뭐 소통 부족이다 이런 또 비판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 LNG 발전소가 이런 일반 기업 공장 유치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그렇다고 아주 좋은 뭐 그냥 이 가치적으로 좋은 거냐 또 가치적으로는 좋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첨단 산업이 들어와도 공해가 생기죠. 그렇죠.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혐오 시설이냐. 지금 이렇게 보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내곡동에 화장장을 짓겠다고 해서 결국은 못 지었어요. 그건 인비현상처럼 이것도 발전할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도시 안에 발전소를 짓느냐 이렇게 이제 진화돼서 가죠. 왜냐하면 다른 도시는 도시 안에는 발전소를 짓지 않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번에 말씀하시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에너지 자금률이 2%가 안 됐었대요. 1.9%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하면서 한 60% 늘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광역시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에너지를 자립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옆에 충남에서 다 받아오는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만약에 그게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약간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저감하는 것들을 여기에 달고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우리가 뭐 그게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화태정 시장님 여기서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뭐 이렇게 하지 않게 과감하게 좀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 저는 그래서 시장님께 대전을 위해서 앞으로 또 후대에 후임 시장한테 또 이런 것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트레미 권선택 시장님이 시작도 못 하셨기 때문에 결국 지금에 와서 허태정 시장님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게 됐는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는 그 시장의 주요 덕목, 제일 덕목은 저는 추진력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소통이 더 중요하죠. 본인들이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10년 뒤에 평가를 받아요. 다만 짧게 받지는 못해 시장은. 근데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역대 시장님들 만났을 때
야, 그래도 그때 허태정 시장이 역시 잘했어. 이런 얘기 나오려면은 지금 잘해야 돼. 저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여기 계신데 뭐 예를 하나 들면 예. 추진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 추진력이 없고 소통형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추진형과 또 소통형. 제가 보기에는 박병석 의원님이나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은 소통형이신 것 같아요. 그럼 그런데 추진력형은 누구야? 추진형은 이장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추진형으로 뭐 보통 그럽니다. 정용기 의원도 추진력 있으신데. 정용기 의원, 이장우 의원님은 센 분도. 추진형이고 예. 우리 박병석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도 추진형에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아, 세 분 추진력형. 추진형. 나머지 소통형. 소통형 이렇게 굳이 분류하자면 굳이 네 오늘의 그 틈새 또 이장우 의원 살짝 띄운 거네. 이장우 의원이 그래서 추진형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좀 너무 이렇게 저돌적이다 이런 또 비판을 또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비판 받아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대전에는 돼. 그래. 그게 더 필요합니다. 대전에는 그러한 추진력 있는 이러한 시장이 필요하고 저는 현재 의원님들도 그렇게 더 추진력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시장은 그런 추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좋다고 봅니다. 뭐 지난번 지나갔지만 작년 시장 선거할 때 후보로 거론되셨던 분도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범계 의원님이 이제 사실 최고의 이슈였죠. 이분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처음에 가장 큰 이슈였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당내 문제 때문에 그분이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안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장우 의원, 정영기 의원이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게 더 큰 이슈였죠. 근데 그분들이 하시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제 주자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작년에도 이장우 의원, 정영기 의원 또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님 이런 분이 나와서 시장 선거에 붙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좀 더 역동적인 공약이 나왔을 것이고 그거를 또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설화도 많으셨을 겁니다. 이분들의 스타일로 봐서. 그렇죠. 그러나 대전은 지금쯤은 아마도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뭐 재미있는 변화도 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원래 접시 깨는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도 다음번에도 지금 말씀드린 뭐 정영기 의원이나 이장우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님은 다음번에도 또 뭐 허태정 시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거기에 또 경쟁 후보들이시니까 경쟁 후보가 열심히 잘 뛰고 이렇게 하셔야 이게 발전이 되고 또 그분들도 이 의욕도 더 생기죠. 뭐 앉아서 나 혼자 그냥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를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허태정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대도시 안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도시 안에 발전소를 짓느냐. 뉴욕에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뉴욕시 안에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 대도시에도 그렇게 있는 거. 세계 제일 도시예요, 뉴욕. 멀리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다 멀리에서만 끌어오는 게 아니죠. 가까운 데서도 어느 정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대도시들의 이런 발전소가 존재하는 거, 존치하는 거 오늘 이런 것을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시면 추진력을 가지고 더 하실 수 있을 때 더 정당성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는 진짜 허태정 시장님한테 힘내라고 초콜릿 한 서너 개를 팍팍 들이시는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초콜릿 박스로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서 은근히 그 발전소가 들어와도 좋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염홍철 시장님 당시에 뭐 우리 저쪽 서대전 IC 근처인가요? 거기에 신세계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난리 났었죠. 그러다가 싹 사그라졌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다고 했다가 준비 없이 한다고만 그냥 언론에 터뜨렸다가 시간 들여, 시간 낭비, 돈 낭비, 또 분열, 거기에 에너지 낭비 이러고 결국 하지도 못하고 된 거는 최악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삽을 뜨셨죠?
아직 3을 안 떴지만 아직 MOU 체결했으니까 MOU 체결하고 하셨다고 허태정표 사실상 제 1호 공약인 셈이잖아요. 당선되고 그렇죠. 나신 다음에 자기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나가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시민들이 허태정 리스크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를 과감하게 더 밀고 나가시고 수렴도 하시고 더 발전시키셨으면 그래야 후대에 가서 우리 크리에이터 유효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지도 않고 결국 해가지고 1년, 2년 지난 다음에 못 해가지고 또 재선할 때 하겠네. 그것처럼 대변을 늘어놓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성선제 초콜릿 토크. 야, 허태정 시장님이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